매일 아침 싱싱한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 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그 효성그룹의 비자금 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그 연일 여야 간 그리고 검찰 사이에 그 삼각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검찰이 재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 이광래 원내대표가 그 검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현재 민주당 측에서 밝힌 그 효성그룹 관련 의혹이 하도 여러 가지여서요. 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저도 이 효성과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참 이것을 정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 그런데 첫째 아무튼 이 효성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의 사돈 조성래 회장이 사주인 대기업이죠. 예.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조성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효성에 대한 그 효성 사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예. 이 비자금이 과연 어디로 쓰여졌느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이제 민주당이 뭐 로우전자 문제라든가 이 로우전자 문제는 이제 또다시 다시 불거지고 있는 효성의 방위산업체 군납품 비리와 관련된 것이고요. 예. 또 편법 상속 문제가 있고요. 예. 부동산 구입 문제 등이 있고 예. 또 국민연금이 그 효성 주가 하락에 동원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또 하이닉스 인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효성이 이미 그 지능기업이라는 건설 회사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대우건설을 사들이겠다는 그런 소문도 있죠. 예. 그래서 이 효성 문제가 뭐 살아있는 권력이냐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 재벌 기업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예. 이번에 검찰 수사는 지나치게 축소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재수사를 못하겠다고 버틴다면 이것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의 대상이 반드시 돼야 국민적 의혹을 벗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박영선 의원께서 뭐 대략적으로 거론한 의혹만도 지금 한 17가지가 네, 되는데요. 예. 김준규 검찰총장은 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는 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네. 재수사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근거로 제시를 하는 게 혐의 수준의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일 어제도 이제 그 효성 2세의 막내 아들의 그 하와이 콘도 약 260만 달러짜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30억 상당에 해당하는 콘도 구입 사실이 또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밝혀졌죠. 네,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효성의 2세가 세 형제가 갖고 있는 미국에 갖고 있는 그 콘도의 액수만 약 1,000만 달러에 가깝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약 100억의 돈이 지금 과연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것이 개인 돈이냐 아니면 회사 돈을 유용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찰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한 네티즌이 이렇게 찾아낸 이러한 사실을 예. 검찰은 해외 자금 계좌 추적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를 들면 해외 자금 계좌를 과연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할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BBK 김경준 사건 때 또 노무현 대통령과 박연차 수사 때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외 자금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유독 이 효성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금 계좌를 찾기 어렵다고 저렇게 어정쩡하게 어물쩍하게 답변을 해야만 하는지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김준규 검찰총장이요. 그 효성그룹
그 아들들의 그 미국의 호화주택 구입 문제는 좀 확인해 보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죠. 예,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예. 월요일 날 국감장에서 화요일 날 서울지검장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러 오는 날인데 그게 바로 어제죠. 예. 그래서 서울지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받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확인 여부를 통보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 그 공식적인 통보는 없는데요. 예. 그 통보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박 의원께서 그 최근에 그 공개한 그 대검찰청의 그 범죄 첩보 보고서가 있죠. 네네. 그게 그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까? 그 첩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예. 아까 이제 그 효성이 뭘 잘못했느냐고 첫 번째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한 그 이제 그 10가지 사항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예. 거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효성의 그 비자금 조성 문제하고요. 예. 그 2세들에 대한 불법적으로 보이는 주식의 증여, 예. 그리고 2세들이 사용하는 자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그 효성 캐피탈의 불법 대출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요. 2000년에 각각 100억 원씩 세 아들에게 이 효성 캐피탈에서 대출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캐피탈이라는 것은 팩토링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예. 신용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기업 대출을 위주로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리고 첫째 이자도 매우 낮게 책정이 돼 있었고요. 예. 바로 이 시점부터 효성이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이제 그 2세들에게 그 아마 제가 보기엔 재산을 편법적으로 증여하려 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대출이 과연 배임인지 아닌지, 그리고 불법 상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주식 취득 자금과 관련해서는 그 보고서에 보면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장내에서 주식 취득 관련을 했다는 확인이 있는데 예. 이 부분도 검찰이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농지 불법 취득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강원도 두미리, 그리고 효성 계열사인 두미종합개발이 두미리에 추진 중인 골프장 부지 소유자 현황과 관련해서요. 예. 이것이 과연 불법 농지를 취득한 것인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더 한 가지 저희가 또 의심을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에 비밀로 붙여진 것도 아니고요. 일부 기사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사를 찾아보면 그 기사가 제목만 나와 있고 내용이 삭제돼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참 그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참 의심스러운 것들이죠. 예. 의혹이 생기는 것들이고요. 예. 대검찰청의 첩보 보고서는 그 언제 작성이 된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2007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2007년도 하반기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은 이 첩보 보고서가 그 지난 2007년 그 네. 대선 직전에 이제 야당의 유력 후보, 네. 그 지금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그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후보를 그 흠집내기 위한 그 정략적인 첩보 보고서였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군요. 그거야말로 이제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 첩보 보고서는 제가 알기에는요. 처음에 효성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고요. 예. 그 제보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된 판검사들이 그 이제 청렴위원 9분이 계신데요. 예. 그 9분이 만장일치로 이 제보가 사실이다라고 의결을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검찰에 이첩을 시킨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금융정보원 FIU, 예. 그러니까 FIU에서 효성의 자금이 굉장히 흐름이 이상하다, 자금 흐름이 뭔가 수상하다라고 또 검찰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치면 예. 더욱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돈기업 봐주기냐라는 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는 이 정치적인 의도의 접근을 사실 차단하고 예. 그냥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효성으로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삼성이나 현대나 LG도
그 어떤 재산의 편법 증여라든가 뭐 탈세 문제라든가 뭐 회사 기업 편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하고 상당히 유형도 비슷하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지 예. 이것이 뭐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공세라면은 그렇다면 더 문제죠. 왜 사돈기업 수사 안 하냐?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 건지 그것이 예. 오히려 제가 더 반문하고 싶은 이야기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효성 문제는 그 노무현 정권 때 2번이나 집중적으로 그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그 상당 부분 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뭐 재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수사 기록의 일부라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전혀 그 수사 기록의 겉장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것은 법으로 우리가 서로 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 국정감사나 예를 들면 국정조사에서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자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검찰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버티기로 나가는 것이고요. 예. 또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이 효성 사건이 지금 사회자께서도 처음에 저한테 도대체 몇 건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약 거의 7건, 8건, 뭐 10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중에 뭐 한두 개는 예를 들면 정말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무혐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나머지 8개는 그러면 왜 수사를 안 하는 것이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네, 말씀하시죠. 네, 빙산의 일각만 해놓고 나머지 그 물 밑에 잠수하고 있는 커다란 그 암덩어리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 않은 그런 것처럼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예. 그 빙산의 일각을 일부 수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임원들 몇 사람 기소했다고 그래가지고 수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 해외 호화 콘도 빌라 구입 문제가 왜 불거질까요? 예. 네. 그 어제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에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효성그룹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혐의나 좀 증거를 제시해 주면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뭐 저희한테 수사권을 주신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지검의 노환균 지검장도 그 효성의 방위산업체 비리와 관련해서 현재 기소 중지가 돼 있는 주간엽 씨 왜 그 범인인도 요청을 안 하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소재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재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 때문에 저희가 소재를 파악해서 대검 국정감사 당시에 주소 5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특허 신청을 할 때 그 특허 거주지 주소를 분명히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예. 일반 국민들도 접근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그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검찰만 소유지 파악을, 주소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예. 왜 우리나라 검찰은 효성에 관해서는 이렇게 무딘 칼날을 대어야만 하는 것인지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효성그룹 관련 그 비리 의혹이 참 그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네. 검찰이 지난 4월에 조성래 회장을 한 차례 그 비공개 소환 조사하기는 했죠. 네네. 그것도 뒤늦게 밝혔습니다. 그 조성래 회장 소환 시기가 4월이라고 이제 그 국감이 끝난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그 서울지검을 찾아갔을 때 예.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밝힌 것인데요. 예. 그 부분도 저는 그 법의 잣대로 봤을 때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연차 수사가 박차를 가했었던 시기거든요. 예. 그 당시에 검찰이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수사 상황을 연속방송국 틀듯이 브리핑해주던 시절이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현대의 정몽구 회장이라든가 소환할 때 그렇게 극비리에 비밀리에 소환했습니까? 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 왜 조성래 회장만 그렇게 극비리에 소환하고 그 소환 사실을 6개월 이상 숨겼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제가 그래서 그
국감장에서 검찰총장님께서 close but still open이라는 영어를 쓰시기에 예. 저도 red herring, 연막 작전 아니었느냐 예.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오늘 말씀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효성그룹 여러 가지 비리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 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